4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는 문제네요. 1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과연 그럴까요? 뒤쪽에. 자, 1번. 자, 여러분 상가 말고 주택에 관한 거예요. 주택에 관한 간주 임대료. 주택 관련 간주 임대료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추계 시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을 포함하여 간주 임대료를 계산했습니다. 추계라면 주택을 넣고 추계가 아니라면 주택을 넣지 않는다. 이게 법인세법이었잖아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추계 여부 그걸로 지금 주택을 간주 임대료 계산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소득세법에서는 추계, 장부가 없어가지고 추정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걸 추계라고 하잖아요. 그 추계인지 아닌지 여부,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인지 아닌지 여부, 차입금이 과다한지 아닌지 여부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언제 간주임대료, 소득세법에서는 언제 주택에 관련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냐 하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엔드 요건으로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이 엔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그걸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1번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한 개 주택만 갖고 있어도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맞나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왠지 그럴싸하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여러분. 뭐 고가 주택이니까 뭐 이런 제재도 해야 되고 저런 제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간주 임대료 계산 시 기장 신고자는 해당 과세 기간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 수입 합계액을 차감하나 추계 신고자는 금융 수입 합계액을 차감해 주지 않는다. 볼게요. 이것도 뒤에 2번에 대한 해석. 자, 지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요. 추계가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장부를 썼으면은 기장한 그대로 우리가 신고하는 거고요. 추계는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소득세에서는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해서 뭐 경비율을 적용하나 이래 가지고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경우를 만든 겁니다. 추계가 아닌 일반적인 장부를 썼을 때에는 금융수익 부분을 차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밑에 기장시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장부를 썼을 때는 금융수익을 빼줘요. 그런데 뭐 장부가 없어가지고 추계로 지금 수익 금액을 잡고 있대요. 이때는 금융수익은 빼주지 않는 거예요. 금융수익을 차감해주고 싶으면은 장부를 썼어야지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2번을 읽어보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기장으로 신고할 때는 금융수익을 빼줘요. 하지만 장부가 없어가지고 추계로 신고하는 사람은 금융수익을 빼주지 않아요. 2번 맞는 말. 됐죠? 3번.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과 사업 면적이 똑같다면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것도 뒤에 있습니다. 3번. 자, 요 내용. 3번 해서 여기 있죠? 주택의 범위인데 주택과 상가가 건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 1.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사업용 쓰는 건물 면적보다 크대요. 더 크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게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로 쓰는 면적과 같거나 작대요. 이 경우죠. 주택 면적이 사업용으로 쓰는 면적보다 같거나 작대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 만약에 그러면 주택과 사업이 같다면은 어떻게 본다고요? 이때는 그냥 구별되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인데 100제곱미터인데 주택이 50이에요. 그럼 사업용 면적이 50이다. 그러면은 50은 주택, 50은 사업 건물로 그냥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적어요. 40.
사업용 면적이 60이에요. 그럼 어떻게? 40은 주택, 60은 사업용 건물로. 그냥 이 면적 비율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위에는 어떤 경우였어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60, 사업용 면적이 40, 주택이 더 크죠? 이렇다면은 뭐다? 전체 100을 전부 다 주택으로 보겠다 이 말이라고요. 3번 해석해 볼게요. 3번 풀어봅니다. 자, 그 건물에서 주택이 있고 사업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 부분이 사업 부분과 같잖아요. 전체 100인데 50, 50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 부분인 50만 주택 50으로 본다. 주택 부분인 50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말이 꼬였네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택 부분 50, 사업 부분 50, 전체 100 중에 이렇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택 부분인 50만을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만약에 if 만약에 주택 부분이 60이에요. 사업 부분보다 크죠? 40이야. 사업은 40이야. 그러면은 어때? 전체인 100을 전부 다 그냥 주택으로 본다. 이 두 개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주택과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기장 신고나 추계 신고 시 모두 3억을 차감하고 간주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것도 페이크로 속임수로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4번.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여기 보면은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거기에다가 60%를 곱하거든요. 이거는 언제요? 이건 여러분 보이시죠? 장부를 기장했을 때든 장부가 없어서 추계로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든 3억을 빼고 거기다가 60%를 곱하는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해 주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여러분 뭐를 안 빼줬어요? 금융 수익은 추계 때는 안 빼줬잖아요. 그지? 그래서 헷갈린다고요. 추계할 때는 뭐를 안 빼주는데 혹시 이 3억도 추계할 때는 안 빼주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방금 봤듯이 뭐라고요? 추계시든 기장시든 보증금에서 3억 빼주는 거는 둘 다 적용해 줍니다. 봤죠? 그게 4번이에요. 봅시다. 4번. 기장할 때나 추계할 때나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는 보증금에서 3억은 다 빼준다고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4번 문구를 읽고 추계할 때는 뭘 안 빼줬는데 저 3억을 안 빼주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을 고를 때. 4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5번.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5번. 여러분 주택 수를 계산할 때의 문제입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여러 가지 많이 적어놨고 이 5번에 대한 해설은 본인하고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택을 여러분 하나만 갖고 있는데 고가 주택이 아니고 외국 주택이 아니고 하나만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도 하나 배우자도 하나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체크할 때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합산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만 합산하는 거지 부부를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몇 채인지 계산할 때만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를 갖고 와서 몇 채다 이렇게 정하는 거일 뿐 배우자의 임대소득과 나의 임대소득 합쳐서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그거는 위헌 판결 났어요. 부부 합산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5번.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있어서 내 거와 배우자 거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그거를 합산해서 비과세 여부, 즉 주택 수가 하나인데 임대하고 있다면은 고가 주택이 아니고 외국 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하잖아요. 그 판단에 있어서 부부가 갖고 있는 수는 합산하라는 거예요. 주택 수를.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49번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